SPC 삼립 2022년도 상반기 실적을 스룹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매출은 16%가 증가했고요. 영업이익은 30%가 증가했습니다.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,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1.5배속을 보시면 편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. SPC 산맵에 대한 기사 내용을 몇 개 좀 가져와 봤습니다. 원가 경쟁력 우위로 고성장 전망. 자, 원가가 경쟁력이 있다.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저는 요즘 잘 쓰고 싶지 않은 얘기입니다. 어쨌든 이게 그 서울경제 8월 10일자 송채윤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. 키움증권 보고서를 인용을 했고 목표 주가 12만원 본다. 그리고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2% 상승했다. 그리고 포켓몬빵 판매 호조, 밀가루 점유율 확대, 이 판매 가격 인상 및 제품 믹스 개선. 이 제품 믹스라는 용어는 이제 완성차 메이커에서 뭐 자주 애용하는 그런 그 용어이기도 합니다. 제품의 여러 가지 그거를 잘 섞어 팔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. 그리고 그 정의당 서울시당에 정재민이라는 그 위원장이 있는데 SPC 파리바게뜨 사태 해결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, 오체 투지,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까지 진행. 8월 4일자 자신의 그 블로그에 올린 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. 그리고 관련해서 파리바게뜨에서도 어떤 그 시민들이, 여성 시민들이 그 1인 시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,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은 화섬노조 불매 반대, 노동자와의 싸움으로 번지고 있음. 이러한 표현은 또 친이 실전 투자라는 또 브로그 하시는 분이 있는데,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인용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 좌측에 있는 거는 뭐 대자보를 찍어서 또 블로그에 소개를 했더라고요. 근데 이제 이 블로거 분이 요약한 내용은 연차나 보건휴가를 쓸 수 없다. 임신했던 14명 중 7명이 자연유산을 했다. 무급으로 초과 근무를 한다. 점심시간도 보장받을 수 없다. 뭐 이런 내용으로 압축된다고 그렇게 이제 본인이 그 소개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실제로 정말 억울하거나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피해를 주어 해결을 원한다면 그 피해는 가급적 SPC나 파리바게뜨 본사로 국한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그 블로거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야 뭐 그래서 프랜차이즈 영업을 하는 그 개인 자영업자들은 고민에 쌓여 있다. 뭐 이런 얘기고요. 요거는 이제 센트리우스 경제적 자유구역이라는 이름으로 블로그를 하시는 분의 내용을 좀 발췌해 왔습니다. 일반 그 신문에서는 뭐 이런 내용들이 그 좀 없더라고요. 제가 궁금해하는 내용이.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. 폭우 피해 복구 한창인데 파리바게뜨 가맹점 앞 불매운동 벌인 시민단체. 2022년 8월 10일자 최승근 기자의 뉴스 보도 내용입니다. 그 제목이 소상공인들 상황 고려하지 않은 시위의 비난, 이런 게 또 제목이 나와 있네요. 이 파리바게뜨 앞에서 어떤 여성분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. 네. 자,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 양재동 그 SPC 본사 사옥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지나가는 일이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. 수년째 이 천막 농성을 하고 있는 걸 보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. 뭔가 좀 빨리들 해결을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. 일단 주가는 87,700원으로서 2021년마다 연말보다 16,900원이 상승을 했고 장부 가격 대비 207%가 상승했습니다.
자, 이 파리바게뜨의 농송, 이런 걸 떠나서라도 역시 주식하시는 분들은 잘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이제 주가도 좀, 이렇게 오르고 그러는 거를 볼 수가 있겠어요. 파리 크라상이 40.66%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. 허진주 씨가 16.31%, 허희수 씨가 11.94%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. 경영권 지배력은 상당히 보유하고 있다. 이렇게 보게 되겠네요. 스루프 손익으로서 매출이 7,556억 원, 그 개별 손익입니다. 전년 동기 대비 16% 증가했고요. 그 다음에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8.9%가 증가했습니다. 요 스루프텍에는 이렇게 그 재료비로 산출하기 때문에 쉽게 그 원재료 가격 상승률에 비해 매출 판매 가격이 적게 인상되었다고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. 스루풋은 11.3% 그래서 증가했고요. 스루풋률은 오히려 1.5%포인트, 1.5% 하락을 했습니다. 운영 비용은 9.2% 증가를 했네요. 많이 증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짜게 증가했다.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어요. 생산성은 1.13으로서 그 전년 동기 대비 0.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. 영업이익은 321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3억 원이 적은 수치인데요. 이것은 이제 역시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. 위에 있는 내용은 모든 그 제조업체한테 제가 희망하는 재고 자산 내역을 이렇게 재고 흐름식으로 표기해서 공시를 해야 될 날은 곧 닥칠 것이다 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. 특히 SPC 산립인 경우에는 폐기 금액을 이런 재고자산 명세에 확실히 써가지고 기말 재고를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제품의 유통기한, 유수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매우 신뢰를 쌓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차라리 파리 바게뜨, 파리 크라상 최대 주주 자체가 거기도 기업 공개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있어요. 저 개인적인 소망입니다만은 WCAI가 18억 원 증가했습니다. 그리고 전체 합계로는 10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네요. 근데 원재료가 이제 118억 원이나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. 원재료 확보에 좀 문제가 지금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. 그래서 SPC 삼립이 재고 관리의 관건은 이 폐기액을 줄여야 한다. 이렇게 이제 의견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와서 이 회사가 표시하는 방식은 양호한 거고요. 매출원가 재료비가 18.8% 증가했습니다. 그 다음에 운영 비용이 9.2% 증가했죠. 그리고 가공비가 4.3% 증가했는데 비율로는 16%로서 전년 동기보다 1.9% 하락했습니다. 이것은 이제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.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. 총 제조 비용의 차이는 요거는 이제 뒷장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상품의 증가액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운영 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728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 5.9% 인상이 됐습니다. 증가했습니다. 그런데 직원 수가 69명이 감소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인당 평균 임금이 2,640만 원입니다. 상반기에. 그럼 연말까지 5,280만 원 정도인데 아마 보너스 정도 있으면은 요거보다는 더 받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SPC 삼립이 제빵 계통에서 대기업인데 여기 제가 써놓은 대로 결국 대기업인데 소기업 연봉이 근본 원인일 것이다. 장기 농성 사태는 저는 이렇게 진단하고자 합니다. 근본적으로 이 연봉 수준이 낮은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.
보통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성 그 생산직 분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, 이 섬유 노조 쪽에서 이제 그 호흥 그 이 불매 운동하고 농성을 지금 그 이 SPC 본사에서 농성을 하고 있거든요. 섬유 노조가 원래 이제 그 우리나라 그 노동운동은 섬유에서부터 시작했죠. 여공들이 시작을 한 거죠. 남자들은 끽소리 못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노동의 역사는 그 섬유 계통의 그 여공들이 시작을 했습니다. 거기에 이제 그 관련된 그 종교 단체가 도시산업연구회인가 그랬죠. 임맨직 목사라고 우리 젊었을 때 좀 유명하신 분인데, 그래서 그 도산이 침투하면 회사가 도산한다 이라는 말까지 옛날 과거에 있었습니다. 도시산업 선교회였군요. 도시산업 선교회. 거기서 물론 이게 그 어떤 정신운동을 좀 많이 그 여공들께서, 요즘 여공이라는 얘기를 쓰면 또 좀 조금 페미니즘 쪽에서는 되게 싫어하겠죠. 여성 공장 직원이다. 그거의 약자죠. 여성 공장 직원, 여공. 뭐가 뭐 인격이 그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? 여공이라고 표현한다고 해서. 남자는 남공 그러면 되잖아요. 자, 그저 약간 사담이고요. 어쨌든 그 연봉이 좀 매우 낮은 게 이 기업의 근본 문제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. 돈을 많이 버셨으면 인건비 조금 더 올려줘야 되지 않겠냐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지급 수수료가 15.7% 증가했습니다. 2단계 그 재고자산 증가액에서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증가액은 18억 원인데 그 비성분은 7억 4천만 원이었고 차이가 11억 원 나는데 요게 이제 상품의 증가액하고 딱 일치합니다. 그래서 2단계는 그 투명성이 검증이 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. 그런데 제가 그 WCA에 상품을 넣는 것은 상품에는 가공비가 배부 안 되기 때문에 이 회사들은 대부분 상품 매출원가에는 가공비 배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삼성전자, 우리나라의 그 초일류 기업인 삼성전자도 그 WCA에 상품을 그냥 넣어버리거든요. 뭐 상품 취급액이 얼마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어떤 상품을 그 유통을 하더라도 결국 거기 인건비가 들어간다 이거예요. 제품만 그 제품 판매하는 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생산 공장에서도 역시 그렇고요. 그게 이제 그 상품이라고 해서 그냥 그 어떤 창고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죠? 그러면은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 인건비도 있고 창고 보관료도 나갈 거고 등등. 그러니까 상품에도 WCAI에 저는 그 상품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입장입니다. 3단계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인데요. 이걸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50억 원 나갔으면 재고가 50억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10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습니다. 그러면은 거의 40억 원 돈이 어디로 날아갔느냐?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 재고자산 평가 손실, 또 폐기 손실, 간보 손실 등이 있는데 그 40억이 주로 이 폐기 손실이 32억 원이나 됩니다. 요렇게 그 폐기 손실을 그 감안하면은 다 일치를 합니다. 그래서 회계 투명성은 입증이 되는데 이 폐기 금액이 32억 원이나 되죠. 1년의 변동액이 50억인데 32억이 날라간다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유통기한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더 재고 관리를 더 철저히 더 잘 해야 된다고 보겠죠. 재고자산 폐기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? 이것이 이제 그 SPG 설립이 돈을 더 벌 수 있는 어떤 그 보물과 같은 그 관리 영역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상반기 재고 회전율을 보면은 25.7%인데요.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. 이렇게 가면은 연간 50 회전 이상이 되겠죠.
1년이 52주니까 한 52회전만 하더라도 일주일치의 재고를 가져간다는 얘기니까 유통기한도 보통 일주일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. 요거를 또 단축해야 될 겁니다. 6일, 더 빠르면 5일. 이렇게 해서 이 제품의 이 신선도 내지는 그런 거를 유지하면서 폐기량을 줄일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재고 회전율이 더 확 상승해야 된다. 이렇게 이제 저는 분석을 해보고 싶습니다. 수로분율이 좀 떨어졌죠. 네. 그래서 다 같이 이게 떨어지면은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이 있다.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. 그러면은 이거를 또 입증을 해야 되는데, 가정이란 것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했던가, 그 다음에 판매 가격도 상승을 했겠지만 상대적으로 적게 상승을 했으면 인하가 됐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겠죠. 원재료 가격보다 적게 올랐으니까. 생산성은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운영 비용이 크게 증가하지 않아서 생산성은 올라간 거예요. 그러니까 좀 이 회사가 매우 짜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. 임팩트 미래 가치는 4.5% 증가했습니다. 크게 증가 안 했어요. 이게 주가도 뭐 그 정도 이 정도뿐이 안 올라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매출 채권 수급속도 빨라졌고요. 그 다음에 매입 채무 지급속도 빨라졌습니다. 이것은 이제 바람직한 경우입니다만은 요 격차가 더 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야 이제 또 납품 협력 업체들이 또 기운이 나서 또 잘 협조해서 공급 사실이 잘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원재료 가격이 그냥 단순 평균 해봤는데요. 22.2% 상승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품을 4가지를 회사가 제시를 했는데, 정통 크림빵, 옛날 삼립 크림빵 하면은 용돈 가지고 이거 사 먹는 재미로 어렸을 때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. 어렸을 때 추억이. 눈에 띄는 게 있고, 그 다음에 하이면이라는 게 이제 우동을 이쪽에서 개발해서 나오고 있죠. 그리고 미니 찰떡이라는 게 있네요. 요게 근데 이제 단순 평균 해보니까 11.4%. 그러니까 원재료가 밀가루 가격도 꽤 오르고, 또 여기 정맥, 그 다음에 원맥, 또 돼지고기 가격은 또 뭐 매우 또 많이 상승을 했네요. 계란, 달걀은 오히려 지금 떨어진 거로 나와 있습니다. 어쨌든 원재료 가격 인상폭보다 제품 판매 가격의 인상폭은 적었다. 이렇게 이제 입증이 될 수 있겠습니다. 현금 흐름표, 현금 재무지표로서 캐펙스 투자는 없고요. 280억 원의 비유동 자산이 감소가 했습니다.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808억 원으로서 15.4% 수익률, 전년보다 1% 상승했습니다. 채권자한테 34억 원을 추가로 차입을 해서 레버리지율은 34.3%, 0.2% 증가했습니다. 주주잉여현금으로는 주로 이익배당인데요. 이 ROE 1.7%에 해당하겠습니다. 전년보다 0.5% 인상시킨 배당액을 인상시켰습니다. 최종 145억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. 리스크 대비 현금 보포율은 많지 않네요. 1.3%뿐이 안 됩니다. 수급도 빨라졌는데 전년보다는 뭐 그래도 조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만 현금 여유가 좀 없는 게 좀 인상적이네요. 이익 잉여금률은 26.9% 상승했습니다. 이렇게 이제 이 상반기 분석한 걸 가지고 연말까지 예측을 해보면은 뭐 딱 2배 그냥 해봤습니다. 1조 5천억 원 정도 할 것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연결 매출액은 상반기에도 한 1조 5천억 정도 했어요. 근데 이제 영업이익은 뭐 오히려 개별보다도 영업이익은 더 떨어져 있는 거로 그렇게 이제 원가 회계 손익은 나와 있습니다. 어쨌든 이거를 어떤 단품 납품 계약이라고 봤을 때 150만 원짜리 견적을 냈는데 150만 원의 계약이 됐다면 한 5만 2천 원 정도 남는 거로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할 수 있겠어요. 그래서 한
64,800원 이익을 예상했기 때문에 또 판매 노력을 5%만 더 해보자. 그러면은 여기 생산재료비도 늘어날 거고 가공비도 늘어날 거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제 그 재고가 5% 준다고 가정을 해봤어요. 그러면은 원가 회계는 재고가 줄면은 그 총 제조 비용보다 그 이게 더 그 매출 원가가 증가해 버립니다. 그러니까 이제 기대했던 것만큼 매출을 5% 증가시켰다 하더라도 기대했던 것만큼은 영업이익이 안 나올 것입니다. 이게 이제 그 원가 회계의 맹점이라서 원가 회계는 오늘도 내일도 재고를 늘려야 성립이 되는 그런 회계겠어요. 그래서 이 원가 회계를 이제는 우리는 포기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고 제가 한국에서 외롭게 떠들고 있는 거죠. 이거에 관련해서는 별도 또 하나의 이 동영상을 좀 만들어서 소개할 예정입니다. 그렇다면 스루푼율로서도 그 사고방식으로 딱 2배를 하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데요. 말마다 금액 차이가 별로 없어가지고 계약을 또 150만 원 했다 그러면은 스루프 쪽으로는 이제 52,900원 정도 남는 거로 그렇게 됩니다.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 150만 원으로 끝낼 거냐? 이제 이럴 수는 없는 기업이라는 게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스루프 그 사고 방식으로는 스루픈율이라는 게 있거든요. 요거는 이제 판매 가격하고 이제 관계된 요소가 되겠습니다. 판매 가격이 올라가면 원재료 가격이 그대로라고 한다면은 스루픈율이 올라가겠죠. 더 가격은 못 올린다. 그러면 이제 그대로 놔두는데 그러면은 뭘로 할 거냐? 판매량을 결국 늘려야 된다는 얘기인데요. 여기에서 그 판매량을 늘리는 것도 있겠지만 재고를 줄이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폐기 손실만 없앤다 하더라도 재고 회전율은 크게 향상될 겁니다. 그러면 이익이 더 증가하겠죠. 그래서 54회전을 해보자. 그러면은 아까 그 원가 회계는 5% 매출을 좀 증가하는 거로만 계산했는데 여기는 이제 5.1% 재고 회전율을 증분하는 거로 하면은 만약 이게 성공한다면은 매출은 165만 3천 원 매출을 한 거로 인식이 될 수 있고 영업이익은 62%가 더 증가해서 10만 원 돈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. 이렇게 이제 도전적인 그런 매출 계획을 한번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습니다. 뭐 요즘은 뭐 게임이라는 용어들이 하도 유행이라서 저도 이런 것을 그냥 경영 연습 게임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게임에 흥미를 느끼시는 분들은 언제 기회 있으면은 이런 알고리즘을 소개해서 몇 가지 어떤 요소를 시연함으로써 금액들이 변하는 그런 재미를 한번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100만 원 돈으로 환원하면은 단위로 1조 6천억 원의 매출을 일으켜서 이 영업이익은 1천억 원대를 넘긴다. 나는 도전적인 계획을 세워봤습니다. 이상 SPC 삼립의 상반기 실적을 스루프 회계로 분석을 하고 연말 매출까지 도전적 게임을 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